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던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름방학에 제가 내주었던 독후감 과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어가지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잊으셨던 분은 그 과제가 야 니들 해! 라는 과제로가 아니라 이제 이걸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식의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학기의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바로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과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시 재개발이라는 부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지리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부분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게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번에 태풍 와가지고 막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태풍도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고 우리 진짜 장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힘들었었잖아요. 그 장마도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라고 배웠었는데 특히 이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크게 한번 겪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의 유형, 원인,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까지 열심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안 넘어갈까? 됐다. 도시계획과 재개발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저희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엇이고 두 번째로 재개발, 계획을 했다가 시간이 다 지나면 그 도시를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재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중간고사 계획이 뭐예요? 우리 중간고사를 어떻게 내가 공부할지 계획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도시를 만들지,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 도시에는 뭐 환경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도시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도시의 행정적 편의, 혹은 교통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게 바로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가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여기가 저는 위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바르셀로나를. 그래서 성당에 가가지고 위에서 봐봤는데 이렇게 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 한양이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집 여기다 지어! 여기는 집 짓지 말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야! 라고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야 우리 같이 살자! 여기다 집 짓자! 라고 만들어진 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칙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대표적인 계획도시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한강 강서구 쪽을 이렇게 계획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조감도예요. 이렇게 한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도시는 좀 더 깔끔하고 우리가 살기 편하다.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의 장점으로는요. 도시문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꾸불꾸불거리겠죠. 그래서 내가 갈 때 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도로는 쫙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도시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요. 도시 공간도 계획을 하고 만든 도시는 좀 더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명을 켰는데 조명이 빠졌어요. 조명을 다시 이렇게 하면 조명이 설치가 됩니다. 짠! 자, 그래서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도시 재개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일단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10년, 100년, 200년, 300년 냅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노화되면 다시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하면 이제 막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에도 이런 빌라 같은 곳이 있으면, 물론 빌라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그 주택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지어진 지 100년이 이상이 되고 막 그러면 조금 막 상수도 문제라든지 수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어줄게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재개발이 무엇이냐,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건물들은 철거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새롭게 개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도시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을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의 방법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표에다가 별표 한 번씩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개발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전체를 싹 다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에 다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전면 재개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완전 모든 것을 싹 다 재개발해주세요. 재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요. 원래 있던 곳을 포크레인 같은 거로 싹 다 엎어버리고 여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옛날 우리 난수공업 보면요,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난수공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내가 원래 여기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던 곳을 갑자기 막 정부에서 와서 이곳은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며칠까지 다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갈 곳을 잘 제공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곳을 전세로 살고 있어요. 빌려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내가 이동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원거주민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A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A라는 곳이 재개발을 한대요. 그럼 제가 잠깐 이동을 하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A라는 곳으로 오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줄게. 원주민,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다시 여기 돌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지역의 문화, 지역 간의 막 그런 정들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수복 재개발입니다. 자, 전면 재개발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싹 다 재개발한 것보다는 좀 일부만 재개발하는 수복 재개발은 어떨까? 그래서 수리하고 복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든 부분만, 만약에 상수도 문제가 문제면 내가 하수구만 다시 재개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두 번째, 수복 재개발이 있고요. 세 번째, 보존 재개발이 있겠습니다. 보존 재개발은 거의 개발 안 하고 그냥 보호하고 그냥 청소해주고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면 재개발 전면 재개발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싹 다 없는 거. 근데 이 전면 재개발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에 의해서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전면 철거보다는 그냥 수리하고 복구하는 수복 재개발을 이제는 해보겠다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요즘에 전면 재개발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물론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도 이따가 알아볼게요. 자, 이게 바로 수복 재개발이에요. 수복 재개발은 뭔가 보면 지금 첫 번째 개발 전 사진을 보면 주택들이 다 빽빽하게 있어요. 그런데 개발 후를 보면 주택들 중에서 없앨 부분은 없애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는 그러한 수리하고 복구하는 재개발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복 재개발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 종로구의 피맛골이라는 곳입니다. 피맛골이라는 거가 뭐냐면, 이제 종로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막 왕들이 굉장히 많이 행차하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종로구, 서울의 중심. 근데 그곳에서 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여러분, 마차가 다니는 길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그래서 마차가 다니는 길에 괜히 나 같은 이게 조그만 키도 작은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말한테 막 차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피바, 그러니까 말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는 조그만 골목길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골목길들은 구불구불 거리고 굉장히 좁겠죠. 그래서 종로구의 피맛골이라는 곳을 재개발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화유산을 재개발을 하면 문화유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수복을 하는 데도 있고 철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피맛길, 여기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약간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말을 피해서 가는 피맛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약간 힙한 감성, 외주로 감성이 있죠. 힙지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세 번째 예시인데요. 바로 아까 제가 보존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거의 보통 문화유산, 경복궁과 같은 문화유산은 우리가 간직하고 그대로 냅두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저는 띠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복궁을 막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곳은 우리가 보호하고 그냥 나무가 좀 달았다 싶으면 나무 새골로 벗고 끼고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뭐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제가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각각의 예시를 보고 이 예시들은 어떤 재개발에 해당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생각을 다 하셨으면 우리 답을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역사문화공원이래요. 이러한 공원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보존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너무너무 1학기 때 인상 깊게 읽었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거기서 너무 슬펐잖아요. 막 쫓겨나고 너무 안타깝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뭐겠어요? 바로 첫 번째로 배웠던 철거 재개발, 전면으로 싹 다 재개발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제가 철거 재개발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면 재개발이라고 해주세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런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장위 성북구예요. 성북구. 이번에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터졌던 성북구인데요. 이 성북구에 재개발을 하자고 재개발 찬성 조합이에요. 어떤 거냐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토지를 우리가 봐봐요. 같은 면적에 주택 하나 있는 것보다 같은 면적에 큰 아파트가 생기면 같은 면적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시 계획을 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했을 때 막 공원도 예쁘게 되어 있고 막 쓰레기도 적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들이 다 좋아지면 내 삶이 좋아지겠죠.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을 하면요, 여러분 빌라가 비싸요? 아파트가 비싸요? 아파트가 비싸요.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갑자기 재개발을 한대요. 아파트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치자. 그러면 아파트는 요즘 되게 비싸거든요. 한 10억이라고 쳐봐요. 그럼 5억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솔직히 재개발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된다? 그거 대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시냐면요.
얘가 살고 있던 집이 내가 자가야. 내가 실제로 이 집이 내 거야. 그러면 나는 돈을 받아요. 완전 개꿀인 거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야. 아, 또 조명이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잘 붙어라. 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고요. 제가 임대를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이 되면 난 어디 살아야 돼? 그래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청계천에서 장사를 이제 그만하고 여기를 예쁘게 꾸민대요. 뭐 복합 쇼핑몰로. 나는 여기서 뭐 그 새 같은 조류가 먹는 밀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청계천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살고 있던 내가 평생 장사를 했던 그런 배경을 없애버리니까 그런 것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이유가. 자, 부정적인 영향은요. 일단은 이제 재개발을 했어요. 그럼 아까 같은 면적의 주택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 가족만 살 수 있었는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지역에서 감당 가능하느냐. 만약에 지하철이라든지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를 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게 되면 이거는 좀 힘든 거죠. 막 주택 문제,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 생활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철거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철거 재개발의 경우에는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내가 쫓겨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못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별표 쳐주실래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뭔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진짜 이거가 막 재개발과 관련해서 분신자살 아죠. 여기 옴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불 해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분신자살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평생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재개발을 찬성하려고 어떤 조합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이 재개발이 진짜 민감하고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서 재개발과 관련된 논쟁이 진짜 끊임없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공청회 나는 수익평가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평생 살던 곳을 갑자기 자기네들이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차피 그 아파트 못 들어간다. 뭐 내가 적절한 살 곳을 제공하면 좋은데 솔직히 내가 원래 살고 있는 곳이 가장 편하다. 라고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찬성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낙후된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곳에 냅둘 거냐 재개발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도 많이 해서 지금 주택 문제 서울에 너무 심각하지 않냐 재개발하고 새로운 아파트 짓고 그 아파트를 또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줘야지 조금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이 좀 더 쾌적해지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 사업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아까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젠트리피케이션. 여기가 젠트리가 신사라는 거예요. 젠틀맨. 들어봤죠? 그래서 이 신사들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뉴스나 아니면 요즘 신문기사 막 좀 정치를 한다, 법과 관심이 있다, 우리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태원 들어봤죠? 자, 이태원의 예시를 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서울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주거하는 곳. 그런 곳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은 어딜까요? 도심의 임대료가 가장 비쌀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제 예술가예요. 그림을 멋있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친구는 음악인이에요. 막 랩을 엄청 잘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들은 보통은 솔직히 예술인들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뭐 지코나 그런 로꼬처럼 엄청 잘 된 그런 래퍼들 말고는 보통은 조금 힘든 생활고를 겪죠.
그분들은 도심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집값이 싼 어떤 특정한 곳, 예를 들어 이태원, 옛날에 이태원 같은 곳을 골라서 거기서 예술인들의 마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마음껏 미술 작품도 그리고 그걸 전시를 하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서울에 그 이태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라는 곳이라고 할게요. A라는 곳이 원래는 집값이 싼 곳이었는데 이곳이 야 엄청 힙한 감성을 가지고 있대. 여기 가면 막 엄청 잘생긴 분들이 랩을 하신다더라.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그곳에 굉장히 입소문이 나서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곳에 식당도 잘 되겠고요. 그곳에 뭐 택시업자들도 굉장히 잘 되시겠고요. 그곳의 지역이 발전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대박난 거를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업들이 가만히 두고 볼까요? 이 A라는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했으니까 여기에 스타벅스를 세워야겠다 하고 이곳이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건물주들 있잖아요. 건물주들. 원래 A라는 곳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여기가 힙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여기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야, 그러면 너네 장사 잘 되니까 나는 임대료를 올릴게. 나에게 건물세를 많이 주렴. 나한테 월세를 더 많이 주렴. 너희들 장사 잘 되잖아. 라고 해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혜원아, 그 강의 소리 좀 줄여줄래? 제 동생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제 동생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쨌든 혜원아 조금만 기다려. 어쨌든 임대료가 엄청 높아져요. 건물주들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임대료를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살고 있던 그런 힙한 감성을 가진 힙한 감성을 진짜 만들어버리신 그런 미술가들이나 그런 래퍼분들은 나는 임대료 더 이상 못 내겠다 하고 쫓겨나버려요. 그러면 그곳이 이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그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그 A는 힙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한 프랜차이즈 많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곳의 지역은 다시 망해버려요. 그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우리들이 힙하다고 알고 있던 가로수길, 경리단길, 북촌 막 이런 곳이에요. 자, 이런 곳들이 우리가 힙해서 많이 갔는데 지금 정작 가면 다 프랜차이즈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엄청 힙했거든요. 막 그런 이태원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다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완전 다 상가 임대문이 이거 보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온라인 클래스 산차시는 과제거든요. 과제로 그 핫플레이스가 망한 이유는 이라고 이거를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 재개발을 통한 굉장히 단점이라든지 장점이 많았는데 재개발을 솔직히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성형을 했다면 코를 예를 들어 했다고 칩시다. 그럼 코가 계속 무너져가요. 시간이 지나서. 그럼 코를 다시 복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이 조금 쇠퇴하고 노화되면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고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개발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겠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 재개발 대신에 새롭게 나온 게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이거 서울로인데요. 서울의 국가도로, 서울의 옛날에 도시 위를 지나가는 그런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없애버리지 않고 이 도로를 이제 막 약간 공원 같은 걸로 새롭게 꾸며놓으셨어요. 저번 시장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서울시장이셨던 분께서 도시 재개발보다는 도시 재생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 도시 재생 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평생 재개발만 바라보다가
나는 재개발을 생각을 하고 도시 재생 사업보다는 재개발을 해서 이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갑자기 재개발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이 뭔 말이냐. 도시 재개발을 해라.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물론 다양한 단점이 있는 것도 맞지만 재개발을 적절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개발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들을 거예요. 근데 재개발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건물주예요. 근데 이곳을 재개발한대. 그거 너무 좋겠죠. 건물값이 더 많이 뛰게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새로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정부가 분양해주는 건 좀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재개발을 안 하네? 그럼 난 서울에 못 살겠다. 아이고, 서울을 힘들게 임용고시 봐가지고 통과했는데 서울 말고 경기나 인천으로 가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 되었으니까 이곳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평생 이곳에서 뭐 떡볶이를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곳을 재개발한대요. 나의 추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좀 깊게 생각을 해주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2차 시 영상 봐주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